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만 인공섬 개발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창원 뉴스는 마산만 살리기와 관련한 연속 기획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대규모 해양 관광 개발과 수질 개선의 갈림길에 선 마산만의 실태를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과 족빛 바다. 천혜의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어촌마을 야산은 벌건 속살을 드러냅니다. 삼봉우리가 통째로 날아간 자리에는 놀이동산을 비롯해 각종 로봇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대에는 체험지구와 골프장, 리조트 등 관광단지 시설도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아름다운 섬과 바다는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워질 처지입니다. 마산만 안쪽도 각종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동 예측량을 25배 부풀려 건설한 가포신항은 연안 바다를 매립해 조성됐습니다. 가포신항을 만들면서 생긴 준솔트를 매립해 쌓은 거대한 인공섬은 마산만의 숨통을 조입니다. 거울처럼 아주 깨끗했어요. 뭐 소라니, 고동이니 이런 거 잡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돼요. 썩었어요? 예, 완전 썩었어요. 그 옛날 깨끗한 내 고향 남쪽 바다의 수질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만이 정부 특별해역으로 지정돼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서 1999년 COD 기준 3.07까지 올라갔던 마산만 수질은 2014년 1.7년까지 떨어졌지만 인공섬 조성 이후 다시 수질이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뭔가 수산 양식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오히려 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원시는 최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마산만은 해양 개발과 수질 개선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항만과 인공섬 등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산만의 바닷속은 어떨까요? 옛날보다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중 촬영을 한 다이버는 시궁창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만 내만이 시작되는 마창대교 앞입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녹색의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바다입니다. 마산만 안쪽 더 깊숙한 곳 바닷속은 어떨까?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뿌옇고 탁한 바닷속의 색깔이 아예 다릅니다. 조개류는 모두 죽고 빈 껍데기뿐입니다. 인공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조류는 아예 찾아보기 힘듭니다. 생물을 찾아보기 힘든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다가 뻘이 다 썩어가지고 생물이 다 죽고 있네요. 냄새가 악취가 되게 심하고 그냥 어디 시궁창 물 같습니다. 물이. 마산만 한가운데에 64만 제곱미터의 인공섬이 생기면서 바깥쪽 깨끗한 해수와 안쪽에 오염된 바닷물 순환이 더딘 것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마산만 안쪽 수질 지수는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나쁨 단계였습니다. 해수가 이제 순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 부분이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좀 검증하기 위한 조사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마산만의 최종 수질 목표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수준. 하지만 지금의 바닷속 사정으로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김해시 생림면에서 이웃이자 채무자인 71살 이모 씨가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한 데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과 남해를 잇는 남해대교 옆에 제2남해대교 건설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본격 상판 연결이 시작돼 최첨단 교량의 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옆으로 남해대교와 쌍둥이 모양을 한 거대한 교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9년부터 건설 중인 제2남해대교입니다. 바지선에 실려온 교량 상판이 35m 높이 교각 위로 올려져 연결됩니다. 상판은 현재 10개가 연결됐고 10월 말까지 45개 모두 연결됩니다. 길이 990m로 기존 대교보다 330m 더 깁니다. 저희 제2남해대교가 가설됨으로써 많은 물동량 이동할 수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더 쉽게 남해를 찾는. 제2남해대교는 세계 최초로 8도 정도 기울인 경사형 주탑으로 육상의 건설에 비용을 줄이고 해상 오염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2남해대교 주탑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48.5m, 건물 60층 높이로 국내 콘크리트 주탑 가운데는 4번째로 높습니다. 폭 6m로 시작되다가 가운데쯤 24m로 폭이 넓어지는 3차원 케이블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바다에 비치는 교량의 그림자가 유선형의 하객진 형상이 되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기념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 이런 거대 교량을 지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좋은 견학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려수도의 새 명물이 될 제2남해대교는 내년 6월 개통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국적 선사 한진해운이 파산 절차를 밟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파산의 원인 규명이나 사후 대책 마련 등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역사의 세계 7위를 자랑하던 국적선사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오판과 정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공중 분해됐습니다. 우리 해운 역사상 최대 참사로 불리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조차 가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제2의 해운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책임 규명할 것을 저희들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은 물론 나라 경제를 미친 충격파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산항 물동량의 8.8%를 처리한 한진해운 물량은 고스란히 외국 선사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항 물동량 중 외국 선사의 점유율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5%보다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적 선사 비중은 38.5%에서 34%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해운 경쟁력의 핵심인 선봉량, 즉 화물 적재 능력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05만 개였지만 현재 39만 개로 60% 넘게 줄었습니다.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국적선사의 역량 부족 탓도 있지만 정부가 해운동맹 재편 등 세계 해운 시장의 흐름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적선사의 그런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와 제휴하는 데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또 영업망을 확대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사후 대책 중 하나로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자본금이 3조 원에 불과해 한진해운 파산 충격파를 당장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끼어 있는 상태로 크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다소 강하게 비추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낮에도 제법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일교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구름 덕에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녕과 밀양 24도, 창원이 2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밀양이 32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오전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협력사 C&B가 특수 클리닝 장비를 사용하는 청소원 10명을 모집합니다. 하루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TNC 엔지니어링에서 철도, 선박, 항공기 전기원으로 일할 직원 10명을 찾습니다.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거제에 있는 선박 구성 부분품 업체 영재산업이 파이프 선별과 적재 일에 1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금강산업이 사상보조 인력으로 5명을 뽑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며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성광기업이 LNG선 물류 지게차 기사로 5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7,460원 이상이며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함안 마리산 13호분에 이어 김해 원지리와 거창 무릉리 고분군이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뽑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마리산 13호분에 이어 3곳이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조사 대상이 돼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가야사 복원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초쯤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의회 무소속 의원 일부가 조만간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의회 무소속인 송순호 의원은 이달 말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무소속 김태웅 의원도 민주당 입당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정영주, 강영희 의원은 지난주 새민중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무소속 의원 한두 명도 입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장 작업을 하다 4명이 숨진 STX 조선해양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자체 안전점검을 합니다. STX 조선은 숨진 작업자 4명의 장례식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조선소 안전진단 전문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은 10월에 인도해야 하는 선박 2척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이번 주 고용노동부에 부분 작업 개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산과 김해 장유에 오는 2020년 4개 학교가 들어섭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에 요청한 학교 신설 의뢰 회의 결과 오는 2020년 3월 양산시 동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양산시 물금읍과 김해시 장유동의 초등학교 1곳씩 모두 4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물금읍과 김해시 장유동은 대단위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